소개해드릴게요. 야모 부동산 연구소의 기룡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모이자의 야모 부동산 기룡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여름이 이제 바로 발밑에 와 있는지 오늘 날씨가 덥습니다. 오늘 저는 소개할 그 강의의 내용은 이렇게 뒤에 보이시듯이 건물 투자해도 될까요? 이런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물어보길래 말씀을 드리면 왜 건물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저는 하루에도 건물을 한 100개 정도 봅니다. 매일 100개 정도, 적어도 50개 이상의 건물을 나온 건물들을 들여다보고 또 괜찮은 물건은 분석을 해보고 이렇게 제가 하는 일이 건물을 매일 보는 일이에요. 그런데 건물을 굳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소개하지 않는 것은 그러기에 앞서서 이제 뭐 부산을 가시려면 경부고속도로를 타실 수도 있고 국도를 타실 수도 있지만 가장 적합한 교통로를 타고 가셔야 되겠죠. 이런 이제 기초적인 차원에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 과연 어디에다 무게중심을 둬야 될지 그런 부분을 이제 계속 방송을 좀 하다가 나중에 이제 건물은 소개를 해도 늦지 않다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먼저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정작 손님을 이렇게 저도 가이드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손님이 건물 앞에 가서 이렇게 보려고 해요. 근데 건물에 가보면 그냥 철근 콘크리트고 뭐 맥주집이 있을 수도 있고 식당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건물이에요. 그래서 건물은 가기 전에 내가 이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나 이런 어떤 큰 틀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론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고 있고 거기에 무게중심을 둬야 할 게 어떤 건지 이런 건데 건물에 투자해도 될까요? 이렇게 퀘스천을 달아봤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투자해도 될까요? 투자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역에 투자를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월세에 무게중심을 두어서 생각을 할 건지 이렇게 얼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투자라는 이 부분은 저는 아주 초등학생적인 질문을 저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투자라는 것은 이거일까요? 이거일까요? 뭐 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자는 결국에 이 투자가 의미하는 게 미래, 내일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시간이겠죠. 어떤 분도 이 시간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많이 두고 건물을 바라봐야지 월세나 지역이나 건물의 외관이나 또 뭐 심지어는 부동산의 설명을 듣고 건물에 마음이 간다고 하면 일단은 접근은 조금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시간. 막연한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부분은 건물은 두 가지 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낡은 건물을 저는 선호합니다. 낡지 않으면요 투자의 메리트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럼 새로운 건물이다, 신축이다. 이거는 그야말로 월세의 의미가 가장 강합니다. 왜? 신축을 하려면 엊그저께 지었던 2, 3년 안에 지었던 5, 6년 안에 지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결국 그 건물가가 들어가 있겠지요. 그리고 최근에 개발의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언제 이 시간에 대한 투자의 의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낡은 건물을 바라보시는 게 건물 투자에서는 일단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낡은 건물을 어떻게 할 거냐? 리모델링 해야 되겠죠. 리모델링. 제가 여기서 잠깐 짤막하게 제 개인적인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2009년도에 사례를 하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009년도에 이태원에 제1기획이라고 있습니다. 제1기획 웬만한 그 굉장히 유명한 건물이니까 제1기획 옆에 건물
그래서 이 건물은 대지 60평의 건물입니다. 근데 4층 건물이에요. 4층. 1층에 지하는 없습니다. 지하 1층에 이렇게 4개의 분식점, 뭐 이런 김밥, 떡볶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건물은 69년도 건물이에요. 69년도 건물. 이 건물을 저는 보는 순간 이 건물은 그 당시 소유주가 전 국민이 아는 분이에요. 전 국민이 아는 분. 이제 뭐 공인입니다. 그렇다고 정치인은 아니고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소유를 하고 있다가 이제 팔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당시에 60평인데 23억에 나왔습니다. 23억에. 근데 23억에 나왔는데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유는 왜? 69년도 건물인데 건물이 낡은 정도가 아니라 건물이 그냥 썩어 있었어요. 4층 건물인데 4층에 올라가면 쥐가 다녀요. 쥐가. 그러니까 건물이 정말 썩었죠. 근데 저는 이 건물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다 하고서 이 건물을 상당히 가까운 분들한테 지인들한테도 추천을 해서 이제 지인이 이제 가까운 손님이죠. 그분도 꽤 유명한 분인데 당신 말이면 샀게 하고서 이제 갔어요. 23억 계약을 하고 갔는데 주인이 25억을 달래요. 실화입니다. 실화. 그런데 이분은 제 손님은 가서 살려고 할 때 23억짜리를 한 1억은 깎으려고 그랬어요. 왜 안 팔리고 있었으니까. 1억이나 뭐 2억이나 깎으려고 했는데 2억을 도리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저한테 아무리 저기 뭐 길사장 얘기지만 이거 나 이게 신경이 나서 안 살래.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2006년도의 얘기입니다. 2006년도. 2009년도. 2009년도고 이 유명한 사람은 건물을 사기를 2006년도에 샀어요. 2006년도에 얼마에 샀냐? 19억에 샀습니다. 물론 대출을 한 10억 정도 받았죠. 예. 이렇게 샀는데 2009년에 3년 있다 팔려고 내놨는데 뭐 4억 정도 올려서 내놓은 거죠. 근데 어찌됐든 제 손님은 2억이 올랐다고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특이한 거는 2009년도에 2억을 더 올렸는데 23억에 내놨다가 이거를 2012년도에 팔았어요. 2012년도에. 제가 이렇게 사례를 드리는 이유가 3년 동안에 이 사람을 뭘 했냐면 이 사람은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저도 리모델링 스케줄을 다 잡아놨었죠. 리모델링을 해서 25억에 마지막으로 팔겠다고 해서 손님이 신경질 나서 들어갔는데 이거를 2012년도에 부동산 전문 일반 개인도 아닌 부동산 전문 법인이 62억에 샀습니다. 찍어보면 금방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건물이 낡았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물의 플러스 요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을 충족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방점은 이 낡았다는 거예요. 낡았다는 거. 그리고 낡았다는 건데 이거를 언제 팔 거냐, 내일 팔 거냐, 모레 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 낡은 것도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투자는 시간에 대한 거다라는 이거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제대로 나침반이 북극성을 딱딱 맞춰서 간단 말입니다. 이런 의미로 제가 사례를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태원의 이 물건 지금도 저는 항상 되짚어 보면 아쉬움이 많은 물건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건물 투자해도 될까요? 건물을 투자해도 됩니다. 대신에 낡은 건물을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 되는데 리모델링비는 제가 언제도 설명을 드린 바 있었는데 5천에서 2억 정도 보시면 돼요. 보통 통상 70평 내외의 건물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5천에서 2억은 이제 잠깐 외관 아니면 내부 아니면 보이는 곳은 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비는 건축비보다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웬만한 상권은 굉장히 이게 층이 깊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권은 평당 이 평은 실면적을 얘기합니다. 전용 면적도 얘기할 수 있고 평당 5만 원서부터 5만 원서부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50만 원쯤 되면 이거는 테헤란로의 선능력 이면 상권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요거 20만 원에서 30만 원. 요거는 방이동 먹자골목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만 원짜리 신림동 대로 이면 뭐 뒷골목 이면 정도. 그리고 사당동 이수 동작대로 있죠. 동작대로 이면 이런 정도가 5만 원 보시면 돼요. 그러나 10만 원은 거기보다 조금 더 이제 있는 곳이겠죠.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더 가면은 150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150 실평수 한 평당 150만 원의 월세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2대 앞 상권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타워팰리스 앞에는 평당 100만 원 정도 부동산짜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상권은 이렇게 층이 깊습니다. 깊으니까 월세에 대해서 눈여겨봐도 결국 그 월세의 증감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 투자를 낡은 건물에 시간에 해야만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시간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두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짧게 또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요거는 이제 정보 그리고 위험한 투자는 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요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 결국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신문이나 뉴스, 언론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고 정보에 대해서 보게 되지만 정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보는 그저 늘 수집을 하죠. 늘 수집을 하지만 정보에 대해서는 무게중심을 두면 안 됩니다. 정보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두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가장 위험한 투자는 사람을 믿고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저도 같은 전문가인데 제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추천하는 것을 보시고 가셔야 되지만 그 전문가의 정보에만 의존을 하면 이 전문가의 정보에만 의존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면 그 내용들을 다 보시고 현지 답사를 하시고 그리고 결국엔 건물은 제가 이제 언제 사느냐 언제 파느냐 그거는 자기가 팔고 싶을 때 자기가 사고 싶을 때 사시면 되는데 그때 자기가 믿음이 가는 일단 실력보다도 믿음이 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 믿음이 가는 사람한테 정보를 확인해 보고 그렇게 가시면 되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는 현재 강남에 나와 있는 개발 정보나 송파나 다 좋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 맞춰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남에도 1번지가 강남이겠죠. 그 다음에 2번지가 송파, 서초일 테고요. 그러니까 결국 강남, 송파, 서초 다 보시고서 그 다음에는 강동으로 가세요. 강동. 더 내려가시면 이제 하남으로 가시면 됩니다. 미사. 그 위에 간북지구도 있습니다. 간북지구. 북위례라고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시면 되니까 어디에 투자하는 거에 너무 그 투자할 게 너무 많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강북도 물론이고 강남도 물론이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들고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지금이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빈 건물 또 명도가 잘 되는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와 관련돼서 비어져 있는 상가가 있는 건물 조금 시체말로 놀라거나 움츠리지 마시고 들어가서 신규 입점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집어넣고 그런 거를 잘 해주는 또 컨설팅도 있으니까 상담하셔서 그렇게 해서 낡은 건물을 살리듯이 살리시면 됩니다. 지역에 너무 국한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야모이자의 야모부동산의 기룡이었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